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과일 사러 거북시장으로 온 문성준이라고 합니다. 축구는 진짜 되게 좋아요. 보는 거는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많은 거 바라지 않고 1대 0이라도 2대 0이라도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못 올라간다고 해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일단 축구는 보긴 할 건데 그 다음날 일 나가야 돼서 한 5시쯤 일어나서 보고 그리고 바로 일 나갈 생각이에요. 가족이랑 이제 집에서 같이 봐야죠. 1승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저는 그래도 이길 것 같아요. 이번에 꼭 이겨야 될 것 같아요. 꼭 무조건 이겨야 되고 이겼으면 좋겠어요. 바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많이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매일 3부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내일 이른 아침 홍명보호의 결전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벨기에전을 앞두고 거북시장에서 만난 문성근 씨가 우리 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마음이시겠죠?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호원 국무총리의 유임, 청와대 선택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것이었는데요. 1547님께서는 잘못된 선택이죠. 책임을 지고 떠나겠다는 사람을 붙잡고 놔두지를 않는다니요. 총리 선택의 폭을 넓게 하면 인재가 보일 겁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군요. 6588님께서는요. 문제투성이었던 총리 후보자들보다 정 총리의 유임이 옳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또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이 갈리시는군요. 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긴 문자는 50원이고요. 100원이고요.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몽마르트의 하늘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번 토요일에 만날까요? 아시아나 파리 주 5회 운항. 파리, 토요일 스케줄이 더해진 아시아나로 더 편리하게 떠나세요.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김경지의 브라질 월드컵 정면 승부. 네, 브라질 월드컵 특집으로 김병지 선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김병지 선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이길 것 같습니까? 선수들에게 주어진 동기부여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네. 그만큼 대한민국 쪽에서는 더 간절하니까요. 네. 승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몇 대 몇으로 이길 것 같습니까? 2대0으로 이겨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16강을 그려볼 수 있다. 그렇죠. 2점 차가 나야 되죠? 네네. 3점이면 좀 더 여유가 있고요. 네. 네, 여유 있는 3대0이면 더 좋고요. 2대0. 네. 4대2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자, 내일 16강 진출의 가능성이 사실은 우리 팀이 높지를 않아서 전체적으로 좀 사기가 져야 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더 분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에 대한 집중력은 예. 분명히 벨기에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집중력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분명히 목표가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16강에 대한 동기부여가 꼭 필요한 사안이고 네.
지금 벨기에는 16강을 진출해놓고서 이제 점검해보는 어떤 경기인 만큼 그렇죠. 동기부여는 저희들한테 훨씬 더 네.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이 말이죠. 늘 이제 지적이 되는 것이지만 이 네. 수비가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이 네네. 기습 공격해 오면 꼼짝없이 당하더라고요. 이 수비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전에 이제 선수에 대한 어떤 그런 선택을 네. 잘했으면 하는데 홍명 감독이 최선의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나라의 선수들은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좋은 선수들을 이제 구성을 했으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제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조직적으로 전력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전략적인 어떤 그런 게 제일 우선시 된다고 봅니다. 네. 그 후반에 가서 가면은 우리 선수들이 좀 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70분 이후에 문제점이 보인다는 것은 사실 큰 어려움이 있는 경기 운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상대가 힘들고 우리가 힘들 때 예. 마지막 20분에 어떻게 보면 승패를 결정짓는 어떤 그런 경기력이 나와야 되는데 예. 오히려 우리가 이제 열세 속에서 이제 경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승부가 결정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았었거든요. 네. 좀 더 전반전 시작부터 네. 체력 안배를 하면서 어떤 경기 운영의 어떤 그런 효율성도 필요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집중적인 어떤 그런 시간들을 네. 후반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져가는 게 중요할 듯합니다. 네. 지금 또 늘 뒤따라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박주영 선수 이야기인데 네. 참 열심히 하는 선수인데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이 슛도 겨우 한 번 했던가요? 네네. 그렇죠? 네. 이번에 어떻게 벨기에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선수 변화도 한번 주는 것도 예. 팀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예, 부진에 대한 거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객관적인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고 보면 개인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많은 부담을 안고 있을 테고 네. 또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 기다리고 있는 선수 중에서도 네. 또 박지영 선수 같은 또 좋은 선수들도 있으니까 네. 다른 카드로서 이렇게 한번 경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네. 좋을 듯합니다. 상대성에 대해서 맞춤형 어떤 그런 선수 구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후반전에 교체로 투입한다든가 그러면 그럴 경우에 선수들은 더 열심히 뛰거나 그런 마음의 의지가 보이나요? 박지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후반전 쪽으로 들어가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 박지용 선수 가지고 있는 스피드가 후반전 가면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낼 때 오히려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홍명보 감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네, 미리 오픈할 수는 없죠. 전략적인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좀 감출 그렇죠. 필요가 있으니까요. 네. 특별히 내일 벨기에하고 경기를 하는데 좀 주목을 할 만한 선수라고 할까?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선수들 또는 또 특별히 주문하고 싶으신 선수라고 했다면 어떤 선수를 좀 들겠습니까? 일단 탄탄한 수비만 바탕이 된다면요. 일단 그 측면에서 흔들어줄 손흥민 선수랑 네. 또 이건호 선수. 예. 제 개인적으로는 또 김신욱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투입이 된다면 아하. 기대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선수들이 또 팀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또 극복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내일은 이제 2대1로 이기는 겁니다. 2대0, 3대1 일단 6골차 이상의 승부를 예.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병지 선수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강북에서 강남권으로 이동하는 남산 터널들 상황 모두 다 어렵습니다. 1호 터널, 2호 터널, 3호 터널 모두 강남 방면으로 밀리고 있고요. 1호 터널 이후로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고 3호 터널 이후로도 중앙경리단까지는 정체입니다. 한강대로도 현재 서울역 광장에서 한강대교 북단까지 밀리고요. 반대쪽 한강대교 북단에서 숙대입구역 구간 서행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신촌로는 충정로역에서부터 신촌교차로까지 차간거리 바짝 좁혀져 있고요. 반대쪽 창천 3거리에서 이대역, 웨딩타운에서 아현교차로 구간 답답한 흐름입니다. 양화로는 동교동 3거리에서 합정역, 반대쪽 서교동 4거리에서 동교동 3거리까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내일 새벽에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벨기에하고 아주 중요한 게임을 하게 되죠. 이런 그 축구 대표팀이 늘 몸과 마음을 보살펴주는 이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축구 팬들이라면 다들 알만하신 분인데요. 우리나라 대표팀, 국가대표팀의 의무팀장님을 맡으셨던 최주영 씨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의무팀장을 오래 하셨는데 얼마 동안이나 하셨죠? 네, 한 약 19년 정도 했습니다. 19년? 와, 네네. 오래 하셨네요. 네. 지금은 어떤 일 하고 네. 계시나요? 병원에서 선수들 치료하고 또 재활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자, 네네.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 중에 네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살펴주신 그런 선수들도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네네. 손을 안 거쳐간 선수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예. 네. 홍명보 감독도 이 선수 시절부터 보아오시지 않으셨나요? 네네네. 네, 그때 선수였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지금 월드컵에 이번에 선발이 돼서 뛰는 선수들 네네. 몸 상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제가 직접 현지에서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볼 때는 일단은 첫째는 마음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고, 네. 체력적으로도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우리 홍명보 감독님을 믿기 때문에, 예. 만반의 준비가 다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컨디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네. 지금 네. 혹시 부상을 당했거나 좀 불편한 네네. 선수는 없는 거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네,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네네. 근데 조금 뭐, 걱정이라기보다는, 예. 염려가 되는 선수는 뭐 기성용 선수 정도, 뭐 네. 그 선수도 뭐 시합 뛰는 데는 큰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무릎이 네. 약간 좀 안 좋은 상태가 약간 있었기 때문에, 네. 좀 걱정은 약간은 되긴 하네요. 예. 네. 이 참 선수들이 큰 게임을 앞두고 이제 부상을 당한가 네네. 하면 몸도 아프지만 네. 이제 마음도 좀 위축되기 네네.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수들에게는 어떻게 위로를 해주시나요? 특히 이제 이런 상황 같은 데는 지금 이제 16강 진출 가능성이 약간 희박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때라면은 선수들한테 무거운 긴장감보다는 적당한 긴장을 갖도록 노력하게 해주고. 적당한 긴장. 네, 적당한 긴장. 그리고, 지금이 오히려 최고로 즐길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16강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네. 이것은 오히려 부담감을 가장 많이 받을 것도 같지만, 네. 가장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네. 그래서 더 좋은 최선의 경기를 또 펼칠 수 있는, 네.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 우리 선수를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네. 이런 기회에 더 아주 멋있게 해낼 네네네.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네. 때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 2002년 그 월드컵 때도 우리 네. 선수들 돌보셨었죠? 네네. 그때 왜 황선홍 선수도 부상을 했었고, 네네. 그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들을 하는데, 네. 기억 안 나세요? 당연히 안 아시죠? 나죠. 아주 예. 잊을 수 없는, 저의 그 느낌이죠. 네. 그때 선수들 어땠어요? 그때는요, 시합의 그 순간순간이 예. 하나의 정말 전쟁과도 같은. 전쟁 같았어요?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거 정말이지,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 빨간 색깔 입고 응원했던 그런 것들이 텔레비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들도 무조건 어떤 부상을 당한다 하더라도 막 뛸 수 있게 만들었다. 그것뿐이었었습니다. 키든. 네. 그래서 그것만 머릿속에 많이 들고요. 네. 정말 감동이었고 우리 황성우 선수, 홍명보 선수, 안정환 선수 모든 선수들이 기억에 너무나도 남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그 선수들 돌보시는 입장에서는 선수들은 그라운드에 뛰지만 네네. 마치 자식을 길가에 내놓는 것처럼. 맞죠. 네? 꼭 부모 심정이 맞습니다. 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요. 네. 네.
이번에 네네. 정말 잘해주기를 기대를 하는데 그동안에 네네. 많은 선수들 돌봐주시면서 그래도 가장 네네. 애착이 가고 걱정이 됐었던 선수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뛰고 있는 아이들이 선수들 중에서는 기성용 선수, 구자철 선수, 네. 그런 선수들이 많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네. 다른 선수들도 물론 다 떠오르지만 네. 왜 그러냐니까 이 두 선수들은 그 외국에 뛰면서도 네. 자기 프로팀에서 뛰면서도 조금만 아프면은 그냥 툭달같이 연락을 오고 막 그래요? 그랬거든요. 네. 오. 네. 그래서 그건 잘하는 거죠? 관리를 잘하는 거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큰 독감만 들어도 전화가 오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아이들한테 애착이 가고 네. 또 정말 이 선수들이 뛰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현지에서 네. 좀 네네. 비장한 이제 각오를 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에게 네네네. 격려의 말씀이라고 할까? 또 좀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지요? 네네. 그것은 정말 너무 긴장하지 말고 네. 지금 자신들이 있는 그곳의 상황이 네. 오히려 다시 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참 생각한다면, 네네. 역사적인 그렇다면은 순간이죠. 예. 그럼요. 그렇다면은 시합 내내 휘슬 울릴 때까지 네. 최선을 다해서 정말 후회 없는 끝까지. 끝까지 즐기는 축구를 네. 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팀장님의 마음이 현지에 네. 전달되기를 네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네, 전 네. 축구 국가대표팀 의무팀장 최주영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엡스.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장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4부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긴급 대담, 오늘의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 청와대의 선택에 동의하십니까?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7259님께서는 동의합니다. 정 총리 훌륭한 분이죠. 화려하게 뉴스 몰고 다녀야 책임 총리인가요?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는 분을 알아줘야 합니다. 라고 적으셨고요. 0448님께서는 청와대가 총리 후보 뽑는데 힘을 다 뺐는데도 결과가 아무것도 없네요. 결국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요. 반대표를 던집니다.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네, 4부 들어갑니다. 이노와 지아가 함께 부르는 캠핑장 에티켓송. 옆텐트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떠날 때는 깨끗이 참 잘했어요. 최고. 코베아와 함께 하세요. 캠핑 에티켓 코코코베아.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 정치권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두 분의 여성 변호사님들이 나오셨습니다. 한 분은 이수희 변호사님이시고요. 한 분은 강연재 변호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두 분은 변호사님들이신데 어떻게 정치권에 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무슨 계기나 있으신가요? 뭐 어떻게 활동을 좀 하셨나요? 저는 네, 강연재 변호사님. 예, 지난 6.4 지방선거 때 새정치 네.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을 맡게 되면서 지금 네. 그런 것 같고요. 이번에 또 재보선 네. 공천관리위원회를 또 맡아서 네. 위원이 돼서 네. 불려 나온 것 같은데요. 매우 활약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이수희 변호사님은요? 예, 저는 18대 때 그때는 한나라당이었죠. 그때 네. 출마도 했었고요. 네. 이번에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는 정몽준 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을 맡아서 아마 그때 말이 좀 세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변호사님들은 말씀 잘하셔서 소문나 있는데, 더 나가서 세게 말씀하십니까? 네, 오늘 좀 세게 좀 말씀 좀 해보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유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네, 저는 이렇게까지 하실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네. 사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네. 다른 새로운 분을 다른 방식으로 찾는 노력을 하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했고요. 네. 또 일각에서 이제 정치권 인사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6월 30일까지 경기도지사죠. 네. 그분 얘기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 예상은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유임이 되시면서 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유임을 시키면 그 자체로도 굉장한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일단은 단시간에 내세울 수 있는 대안의 후보가 없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부담스러워하는 인사라고 알려졌다고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후보를 찾아서 내세웠을 때 또 그 후보가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라는 보장도 사실은 어렵고. 네,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안대희 지명자, 문창극 지명자 이어서 세 번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담이 너무 커서 사실 그냥 유임으로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그냥 실패를 인정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거 세게 얘기하신 겁니까? 살살 얘기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국가 대개조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 국가 대개조를 할 주체들을 지금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내각부터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총리부터. 근데 그 국가 대개조를 할 인물들부터가 지금 이제 첫 신호탄인 국무총리부터 계속 실패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개혁의 실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수희 변호사님께서는? 예, 저는 지금 현 상황에서 좀 많이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고들도 많았고 이런 상황에서 국정 공백은 더 큰 위험 부담이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아쉽지만 그래도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올해 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정홍원 국무총리? 후임을 이수희 변호사님? 후임을 물색을 하시겠죠. 청와대에서. 앞으로도 계속 물색을 한다? 저는 그래야 한다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정 총리께서 그때 책임지고 물러나시겠다고 말씀을 했고 이후에 제가 최근에 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 총리께서 아마 진도 현장에서 남은 유가족들하고 좀 원만히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뒷정리까지는 다 잘 하고 물러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강연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 개조 기조가 유지가 되려면 정 총리 유임 이후에도 새로운 총리는 저는
선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결국 그렇게 되면 시한부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네, 정 총리께서 오늘 그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네, 뭐라고 했죠? 그래도 책임 총리 역할은 좀 하시겠다는 하겠다.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믿어볼랍니다. 네, 그래요. 강 변호사님은요? 저는 이제 국정공백 장기화는 누구나 이제 염려하는 건데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정홍원 총리를 다시 유임하는 적극적인 어떤 결정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총리직 사표는 수리하고 총리직을 비워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부총리가 순차적으로 총리 대행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냥 총리 대행제로 두면서 다음 후보를 물색하시는 게 차라리 맞지. 총리 대행은 이제 경제 부총리가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 총리를 다시 유임하는 거는 적극적인 어떤 그 표시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정 총리께서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이미 60일이 지난 상황에서 번복해서 유임이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총리 대행으로 비워두고 가는 것도 한 방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헌법상 지금 장관을 임명을 할 때는 총리가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근데 총리가 비어있는 상황, 물론 지금 장관 그 청문회 앞두고 있는 지명자들께서 형식상은 아마 뭐 정홍원 총리의 추천을 받은 걸로 되어 있겠죠. 하지만 만약 이제 총리가 그 유임이 총리가 비어 있다고 하면 그 헌법상 그 규정은 무시하면 안 되는 규정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총리 공석은 그 지금 많은 그 내각 구성을 위해서도 뭐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네. 두 분이 법률가가 되셔가지고 또 헌법 얘기가 튀어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기왕에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도대체 우리 헌법 체계상에서 말이죠. 국무총리라고 하는 게 뭐 하는 자리냐.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 구하기가 어려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이 법률가이시니까. 우리나라 지금 헌법은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다. 지금은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절충형이다. 이렇게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네? 이수 변호사님은 그렇다고 얘기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제에 원래 있어야 되는 부통령이 없고 국무총리라는 특이하게 그렇죠. 특이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그 국무총리를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지명하게 만들어놨어요. 그죠? 게다가 국회의원이 겸직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중심제를 한다 하더라도 내각제적인 요소를 도입했다. 그 내각제 요소는 뭐냐? 국회의원들이 정당이 책임을 지고 장관들을 많이 해라. 라는 뜻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요즘 제가 그 주장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는 새누리당의 집권당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이 총리도 하고 장관을 해라. 그래야 책임 정치가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 책임지니까 대통령도 책임지지만 내각은 또 내각이 책임을 지니까 그래서 권한이 분산되고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 그래서 청와대 독주 얘기가 나오는데 그 독주를 막을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두 분 전문가 되시니까 한 말씀씩 해보십시오. 이세희 변호사님. 네, 먼저. 뭐 헌법에서 이제 그 우리 그 헌법의 대통령 의원 내각제 이거는 늘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연역상은 좀 짜집기가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애초에 제정될 때 이승만 대통령 때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꾸준히 나오는 게 개헌 논의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 손 안 보고 오지 않았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지 않냐. 우리 강지원 변호사님 말씀을 BH나 또 당에서 귀 기울여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찬성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이 책임지고 정당에 가라. 내각에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책임을 전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점에 관해서 이런 분들도 계세요. 국회의원들 어떻게 믿냐.
지금도 저 사고 친 국회의원 있죠? 뭐 그런 것처럼 그런 비난도 있습니다. 강현지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치권 인사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반드시 기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언론인도 한 분 나오셨죠. 뭐 교수들도 지금 장관으로 많이 내정돼 있으신데 결국은 뭐 정치권이건 언론인이건 뭐 교수 출신이시건 뭐 심지어는 뭐 범야권의 인사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좀 전체적인 풀 자체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 들어오는 그 추천 라인이라든지 전체적인 풀 자체가 좀 굉장히 다양하고 넓고 또 어떤 여러분이 추천이 됐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또 다양한 의견이 수렴이 되는 그 시스템만 갖춰져 있으면 뭐 굳이 뭐 정치권 인사를 인위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되는 그 국민적 피로감을 아주 크게 만들어내는 이런 인사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정치 이론상으로 도대체 우리가 대통령제 하는 국가치고 독재화되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없거든요. 미국은 연방 대통령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에 대한 이 권한이 한정돼 있어요. 미국 헌법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대통령의 임무가 딱 몇 가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는 대통령이 손을 못 대요. 그런데 이 대통령, 부통령 있는 나라 웬만한 후진국들 보십시오. 다 독재하다가 쫓겨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원 내각제적인 것을 가미를 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이제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헌법 개정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 지금 현행법 안에서라도 대통령이 결단을 하면 그런 의원 내각적인 장점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의원 뭐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영역을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 독주 얘기가 나오는데 당청 관계 얘기가 나오죠. 당청 관계도 당의 발언권이 좀 세질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권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에서. 그런데 무슨 이 당이 청와대 출장소냐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 연관시켜서 당청 관계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현진 변호사님. 저는 뭐 국무총리 같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우리한테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대통령제고 또 헌법에 3권 분립을 엄격하게 지키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이 독주하는 걸 막는 것이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막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견제를 하고 거리를 두고 반대를 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반대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견제도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어떤 측면이 항상 더 문제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 돼 있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한 명 한 명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300명 가까이 계시고 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대통령이 내는 인사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그 대통령을 배출한 그러니까 집권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쌍수를 들고 환영하거나 뭐 긍정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비판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청와대에 마치 종속돼서 그 대통령의 박수부대처럼 그렇게 되는 모양새가 저는 오히려 우리 정치에 좀 고질적인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타파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수희 변호사님? 지금 스튜디오 안에서도 좀 고질적인 병폐인지 몰라도 야당도 좀 왜 우스갯소리로 앵커가 원고를 잃어버렸는데 뭐 정부에서는 이렇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한편 야당은 하는데 원고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나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넘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처럼 야당도 너무 청와대나 여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식의 반대는 그것도 또한 병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요. 지금 말씀은 저는 대통령께서 책임 총리에 대한 의지를 좀 밝혀주시는 게 어떤가. 지금 인사 스타일 말씀도 나왔고 뭐 그런 지적은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그런 책임 총리의 힘을 실어주시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당청 관계 말씀하시니까 이번에 새누리당의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박이라고 하는 전의 박이었다고 전박이라는 게 있습니까? 친박 이전에 김무성 후보하고 아마 서청원 전 대표께서 이제 치열하게 다투시는 것 같은데요. 여론 조사는 김무성 후보가 저 대표 후보가 더
뭐 낫다는 말도 있고 또 서청원 전 대표께서 다주는 인맥 때문에 서청원 대표가 더 뭐 유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마 좀 박빙의 승부가 아닐까 싶은데 어느 분이 되든 네. 그 대통령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진언을 할 수 있는 대표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강인재 변호사님? 네, 저도 새누리당의 네, 기본적으로 저는 당청이 당청이 수평적 관계이면서 네. 견제도 하면서 협력도 하는 관계 그리고 야당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관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뭐 현재까지는 비박 좌장 김무성 후보가 아직도 조금 유리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워낙 뭐 지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당청 관계는 앞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청와대의 독주를 견제하는 목소리를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수평적인 관계로 가져가야 되겠다는 것인데 이제 그동안에 그거 왜 안 됐을까요? 국회의원들 다 바보들인가요? 이 문제는요. 이 정권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늘 있었죠. 이 전 정권에서도 그렇고 그 전 정권에서도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제도적으로도 좀 바꾸고 또 생각을 좀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참 아쉽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저 양당의 좀 사정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730 재보궐선거 때문에 바쁩니까? 지금 새정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난 일요일에 그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네. 한 차례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공모가 진행 중이어서 내일 공모가 끝나죠. 그리고 네. 새누리당은 아마 오늘 공모가 끝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뭐 열기는 전당대회가 더 이수희 변호사님. 예, 새누리당에서는 아마 열기는 전당대회가 더 큰 것 같고요. 네. 예. 이번 저 재보궐선거에서 무슨 이 올드보이들이 나온다. 아니면 전략국전을 한다. 또 조금 신진 인사를 발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양당의 분위기는 어떻든가요? 일단 새정치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나오시려는 분이 중진 인사들이 많이 있으신데 네.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이제 새정치 당 입장에서는 뭐 꼭 필요한 분이실 거고 근데 또 당이란 게 뭐 100년 정당 장기적으로 계속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당이 되려면 또 새 인물 발굴이라는 과제도 또 소홀히 할 수 없는 거고 네. 그 양자 간에 약간의 뭐 양자를 다 좀 아우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뭐 내부에서 뭐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전략공천 누구한테 됩니까? 그거는 일개 공천관리위원이 알 수가 없죠. 금태섭 변호사 같은 젊은 변호사 얘기들도 젊은이들 얘기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과거에 당대표 하셨던 이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하실 말씀이 한마디도 없으시겠군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공모를 기다려보고. 아마 계산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복잡할 것 같고요. 네. 예, 뭐 새누리당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뭐 김문수 전 지사가 이제 출마를 하느냐. 나경원, 오세훈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예, 많죠. 그분들이 이제 과거에 쟁쟁했던 분들이. 네. 예. 근데 그 15곳인데 제가 오면서 세보니까 한 9곳 정도는 좀 새누리당이 좀 유리한 선거구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왜 전통적으로 뭐 보수 성향, 진보 성향 따지니까요. 예. 그래도, 뭐, 많은 지금 어수선한 이런 상황에서 잘 해야겠죠. 새누리당이. 네. 새정치. 지금 보니까 공천 과정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새누리당은 오늘 공모가 끝났는데 동작을에 단 한 분만 공모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론되고 있는 중진급, 뭐 소위 스타 전 의원이라는 분들은 이제 전략 공천을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새정치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과 뭐 수원 지역 정도는 전략을 하자라는 방침을 처음에 세웠다가 이제 최고위원회 반대로 지금 일단 전체를 다 공모를 받기로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최종 결정에 어떤 전략적 판단이 뭐 들어갈 수 없는 건 아니겠지만요. 네.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네요. 몇 말씀 나누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이 하도 말씀들 잘하셔가지고. 예.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씩만 해주십시오. 이번 재보궐선거 어떤 입장으로 어떻게 잘해주기 바란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님.
그 전략공천 말씀을 주셨으니까 예. 우리 여기 지금 강 변호사님하고 다 둘이 여성 변호사들이 나왔는데 네. 여성 쪽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새누리당에. 말씀이시네요. 예. 네. 그리고요. 강현주 변호사님. 저는 뭐 이제 7월 30 선거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사실 그 국회라는 곳이 선거 앞두고 있으면 선거에만 매몰되잖아요. 공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지금 세월호 참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거에 매몰되는 것도 좋지만 또 할 일은 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이수희 변호사, 강현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이슬을 맛보리 맥콜. 1억 년 전 공룡들이 풀 뜯어먹던 때 석유가 생겼어. 그걸 우리가 개발을 하지. 근데 석유가 다 떨어지면? 하하,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지. 그리고 석탄을 석유로, 이산화탄소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이게 바로 미래 에너지, 그린 에너지. 뭐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과거 에너지부터 미래 에너지까지. 여기가 중요해. 혁신을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대한민국엔 아리랑이 있고 대한민국 투자엔 아리랑 ETF가 있다. 대한민국 금융에 아리랑이 울려 퍼집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이 되라 아리랑 ETF. 한화 자산운용. 투자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설명을 청취하세요.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호원 국무총리의 유임, 청와대의 선택에 동의하십니까? 오늘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가 7296번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안홍진, 이한님, 작가 황순명, 강혜원,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6월 26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